북적북적 북클럽. 인생이란 무엇인가? 톨스토이의 참회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엔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노려보고 있고 아래는 독사가 우글대고 간신히 붙어있는 나뭇가지에 아슬아슬 매달려있는 진퇴양난의 위기. 그럼에도 배는 고파 떨어지는 꿀을 핥아먹는 순간 흰쥐 검은쥐가 나뭇가지 밑둥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것. 네, 정말 절박한 순간인데요. 여러분 인생은 어떠신가요? 오늘 북적북적 북클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률의 우리가 쏜 화살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찾아 헤맸던 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곳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캐더린 맨스필드의 가든파티입니다. 오늘은 마포 속풀이 독서팀의 장선숙 씨, 이지혜 씨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속풀이 독서팀은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즌2로 마포구 마을 지원단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네. 엄마 자존심 회복 프로젝트, 네. 그다음에 아내의 맛, 남편의 맛, 네. 옆집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세부 사업으로 독서 모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시즌2가 됐네요. 네네. 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이번에 지혜 씨 새로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속풀이 독서토크 회원 이지혜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활동하면서 육아와 부부관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올해 시작되는 시즌2는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속풀이팀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네요. 네. 오늘 함께 읽을 가든 파티도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고 많이 반성하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작가 캐더린 맨스필드의 가든파티입니다. 저는 이 책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저도 네, 재밌게 저도 읽었어요. 그랬어요. 네, 재밌으셨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로라가 변해가는 과정이 순수한 마음에서 좀 약간 오염된 마음이라고 할까요?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예. 속상하기도 하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네. 먼저 작가와 줄거리 알아볼게요. 작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캐서린 맨스필드는요, 영국의 소설가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어요. 네. 런던의 퀸스 대학에 다닌 뒤 고향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영국 본토로 들어가서 시와 평론, 단편 소설 등을 발표했고요. 네. 최초의 단편집인 독일의 하수개설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에서의 소녀 시절을 다룬 전주곡 등이 있어요. 네. 그중 단편집 가든파티는 작가 스스로가 뽑은 최후의 단편집이기도 하고요. 네네.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가든파티가 수록돼 있어요. 네, 정말 재밌는 작품이에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1923년 35세 젊은 나이에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 네네. 지병이 늑막염이 폐결핵으로 악화돼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게 35세면. 정말 젊은 나이에 제가 간 지금 거죠. 35살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또 제가- 줄거리도 네. 부탁드릴게요. 줄거리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부유한 세리던가의 로라가 가든 파티를 준비하는데 빈민가의 젊은 마차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로라는 혹여나 그 음악 소리랑 웃음소리가 장례식장에 들릴까 가든 파티를 포기하려는데요. 네네. 엄마인 셰리던 부인의 설득과 거울에 비친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결국 파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 셰리던 부인은 파티가 끝나고 남은 음식을 마차꾼의 집에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네, 로라는 바구니를 챙겨서 장례하는 곳까지 가는데요. 거기서 미망인의 권유로 죽은 마차꾼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네.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네. 네. 아, 줄거리만 들어도 네. 그렇죠. 바로 지금 옆에 사는 사람은 맞아요. 장례식, 어. 이쪽은 가든 파티. 네. 네, 아주 절박한 상황이네요. 여러분 근데 가든 파티 해보셨나요? 아니요, 가든이 가든은 없어서. 아니고 옥상 파티? 뭐. 삼겹살. 주로 옥상에서 삼겹살. 어. 근데 이게 사실은 생소한 문화인데요. 외국 문화죠. 네,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모임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파티가 이제 외부에서 열리기 때문에 옆집이면 다 들리죠. 그렇죠. 그래서 파티가 열리는 장소는 풍악을 울리고 있고 바로 옆에는 슬픈 일이 일어나고 인생의 단면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좀 마음 아픈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네, 네. 어떠셨나요? 인상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첫 장면은요. 안락하고 부유한 노라의 집안과 네네. 그 어둡고 지저분한 빈민가의 전경이 확실히 이렇게 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흑백 TV하고 칼라 TV 네, 나오는 네, 것처럼 네, 그랬죠. 네, 예. 네. 좀 마치 그 신면의 한쪽 면은 어두운 기사가 나고 네네. 또 다른 한쪽에는 재밌는 기사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개인적으로는 그 로라가 마차꾼 죽었던 소식을 듣고 가든 파티 그만두려 하잖아요. 네네. 이 부분 읽었을 때 순간 되게 멋있다 생각했거든요. 정말 소녀답죠. 네. 또 막 슬픔에 잠긴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네. 또 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소녀답고 이쁘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정상 아닐까요? 맞아요. 네. 그게 정상이죠. 네. 예. 저는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네네. 가든 파티를 멈추려는 노라에게 네네. 세레단 부인이 거울을 건네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장면. 그런 소녀 같은 마음이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네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네, 사실은. 예, 네, 예. 남의 일도 슬프긴 하지만 네, 네. 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에 뭐 삼각형의 양심의 삼각형이 있다. 그런데 남의 일들을 이렇게 무관심하게 여기고 또 무시하고 이러다 보면 이 양심의 삼각형이 동그라미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남의 일에 다 무관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좀 사실은 마음에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꼭 해야 되나 이 파티를. 네. 마음이 점점 이렇게 무뎌지면서 타인을 무시해버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자살률이나 이혼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서로한테 되게 무관심하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 좀 창피한 일이지만 옆집에 누가 네네. 사는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알았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러네요. 맞아요. 그것도 주차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싸우다 알게 됐구나. 네. 네, 찐득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소녀 시절에는 네. 친구 때문에 잠도 못 들고 또 편지 쓰고 화해하려고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점점점 이제 이런 시간과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발췌문 읽으면서 마음이 여린 로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를 초대하고 또 백합꽃으로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가든 파티가 한창 준비 중인데요. 이 분위기를 가라앉힐 만한 소식이 들립니다. 네,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끔찍한 일이 생겼답니다. 사람이 죽었대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디서? 왜? 언제? 아가씨, 요 아래 작은 오두막질이 모여 있는 곳을 아세요? 거기서 스코트라는 젊은 마차꾼이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 호크거리 모퉁이에서 그놈의 말이에요. 견인차를 보고 놀라서 뛰는 바람에 그 불쌍한 스코트가 떨어져서 길바닥에 뒤통수가 부딪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마누라와 어린 것들은 5이나 남기고 죽었으니 딱하게 됐죠. 조스, 이리 좀 와봐. 가든 파티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이웃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든 파티를 할 수 있어? 조스, 생각 좀 해봐. 그 불쌍한 마차꾼의 아내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하지만 로라, 누군가 사고를 낼 때마다 음악 연주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어떻게 살겠니? 나도 그 사람들이 불쌍해. 동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감상적이 된다고 해서 그 주정뱅이 마차꾼이 되살아나지는 않아. 로라는 엄마의 태도가 조스와 똑같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로라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얘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꾸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우연일 뿐이야. 만일 누군가 그 동네에서 그냥 평범하게 죽었다면 파티는 그대로 열리지 않겠니? 네, 참 난처한 상황이네요. 기쁜 날인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네. 살다 보면 이런 일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인생이 참 그래요. 비만이 걱정인 선진국들도 있고요. 그렇죠. 네. 기아 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 지역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참 슬퍼요. 네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는 로라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마차꾼의 아내 마음을 공감하려 하고 네. 또 배려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은 정상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래요.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무뎌졌는지 그런 게 모르겠네요.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풍악 울리는 건 좀 정말 아니죠. 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조수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순간에 사람들이 죽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파티를 아예 못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쩐지 좀 마음에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상황이. 예. 네.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고 무뎌져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일 정말 많죠, 진짜. 네, 주변에. 맞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변수가 참 많더라고요. 예. 그들이 빈민촌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나오라의 가족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혜택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당연한 예, 건 예. 아니었을 거예요.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로라의 가족들이 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게 아닌가. 네.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얻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고민하지 않는 조스가 좀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어른이 되면 좀 저 무서운 어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네. 사춘기 약간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이때 네, 좀 네.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마지막에 파티를 한다 하더라도 좀 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아파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이런 마음을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공부만 잘해서 어른이 되면 주변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마음 조금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폭이 좁은 소인배가 된다고 음, 하는데.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로라의 엄마는 정말 싸늘하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로라의 엄마, 여러분이 만약에 로라의 엄마라면 뭐 결과적으로 뭐 파티를 하든 안 하든 이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 않나요? 네,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엄마 말이 맞긴 네. 맞죠. 노라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해요. 네네. 하지만 그 많은 꽃들과 음식 그리고 이렇게 악단까지 불렀는데 저라도 중도에 포기하기에는 참 힘들 것 같지 네, 않을까 솔직하게 싶어요. 네. 물론 저도 공감은 갑니다. 네네. 꽃들이며 음식들 다 쓰레기통으로 가야잖아요. 네네. 아깝긴 한데 네. 그래도 저는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안 하는 게 좀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았는데 그렇죠. 흥이 날까요? 근데 흥을 내더라고요. 여기 노래도 하고. 네. 근데 엄마가 좀 밉상이에요, 저는. 네. 맞아요. 네네.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울 때 사탕 물리듯 그냥 모자 이렇게
주고 손꼽을 주고 네. 뭐 정말 속물 이거 아닌가요? 네, 선물로 만들어가는 것 같죠. 어, 네. 거기다 쌀쌀맞게 바보 같다고 하니까 앞으로 노라가 주변을 돌아보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을까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네, 있어요. 그렇죠. 엄마의 예, 예.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음 관리를 좀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싸늘하게 네. 네, 거울을 보면서 네. 금방 마음 바꾸도록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주변 사람 모른 척하는 거 이거 가르쳐 줘야 되는 건지 글쎄 네, 진짜 네 불편합니다. 예. 네.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편견을 심어주는 이 편견까지 부분이 심어주죠. 네. 그렇죠. 안타깝고 네. 이게 1900년대라서 가능한 거겠죠. 네. 근데 저도 아이들에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그 속으로 좀 이런 부류의 친구들하고는 좀 조심했으면 하고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친구랑 사귀길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네, 이제 속마음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도 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차쿠는 그냥 사고로 죽은 건데 네, 네. 그 가든 파티를 하는 즐거움을 망치려고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파티를 어. 연 쪽에서는 또 그럴 네. 수도 있겠죠. 뭐 네.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네. 주변에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뭐 수해 현장이 있는데 맞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골프를 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말을 들은 로라가요.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제 혼동이 옵니다. 네. 처음에는 절대 파티할 수 없어요라고 생각했는데요. 뭐 슬픈데도 자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로라 자신의 속마음,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는 서둘러 방을 나와 자기 침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정말 우연히 그녀의 눈길을 붙은 것은 거울에 비친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이었다. 황금빛 데이지와 검고 긴 빌로드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쓴 아름다운 소녀. 그것은 로라 자신의 모습이었다. 로라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말한 것처럼 나는 정말 예쁜 걸까? 어쨌든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한 건 사실이지.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한 말은 정말 잘못된 말일까?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짧은 순간 그녀는 오두막집의 가엾은 여자와 어린이들, 시체가 집으로 운반되어 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훨씬 희미해졌다. 가까운 곳의 일이 아닌 신문에 난 것처럼 현실감이 약해졌다. 그래, 가든 파티가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았다. 사람들은 곧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다. 어머, 노라 정말 예쁘구나. 어쩜 그렇게 모자가 잘 어울릴까? 노라 마치 스페인 여자 같구나. 네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정말 몰랐다. 로라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 완전히 들떠서 상냥하게 대답하곤 했다. 차는 드셨어요? 아이스크림 드시지 않겠어요? 시계풀 열매로 만든 얼음 과자는 정말 별미랍니다. 아빠, 악단에게도 마실 것 좀 갖다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로라가 고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이거 슬퍼하던 로라가 이렇게 변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게. 마음이 흔들려서요, 이제는. 옆집에서 일어난 일이 신문에 난 일처럼 멀리 가버립니다. 그죠? 엄마 맞아요. 말씀 너무 잘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네네. 슬픈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파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네, 그게 속마음이었죠. 예, 예. 네. 저도 요거 때 그랬어요. 부모님이 내가 들어오기만을 불을 켜놓고 기다리신다는 걸 알면서도 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네.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여고 씨는 왜 그리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재미있었는지 네.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네. 네, 로라만의 일은 아니네요. 네, 그럼 네. 그러네요. 이제 로라에게도 이웃의 일이 좀 신문 기사처럼 현실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네, 무대신 로라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슬픔이 느껴지지 않고 이제 좀 멀어진 네, 거죠. 네. 네. 로라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기도 한데요. 네. 예쁘단 말에 다 흔들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밥도 사고. 네. 맞죠. 네,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로라만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게 장례식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애도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장례식장을 벗어나면 자신의 삶으로 금방 돌아가. 돌아가죠. 예. 네네.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 슬픔도 자신의 삶을 걱정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자기를 위해서 온다고 하네요. 네. 저도 로라가 이게 갈등하는 이 부분이 되게 공감되거든요. 네네. 그 뉴스나 신문에서 네. 그 전쟁 소식 들으면 마음이 되게 아프고 후원자랑 막 누르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TV 끄면 밥도 잘 먹고 금방. 잘 놀고 특히 괜히 나섰다가 귀찮은 일 벌어질 것 같으면 약간 이렇게 모른 척 하게 되고 네. 맞아요. 점점 무뎌져 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설마 우리 집 정원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 뭐 누군가가 사고를 낼 때마다 음악 연주를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어떻게 살겠니? 이런 엄마의 말이 좀 서늘하게 느껴지지만 좀 너무 현실적인지라. 네, 좀 솔직하긴 하죠. 네. 직접적으로 우리 집안 일이 아니면 우리가 무시하고 살잖아요. 네네. 다른 합리적인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네네. 내 마음에 대해 비춰주는 거울 같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부고가 뜨면 네. 꼭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야죠. 슬프기도 합니다. 음. 그때 또 너무 멀면 금방 마음이 바뀌잖아요. 네. 마음보다는 사실 이렇게 생활이 불편하면 우리가 잘 못 참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뎌지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여고 시절 때는 윤동주의 서시처럼 민감했잖아요. 네, 정말이죠. 예. 스치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 맞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둔해졌나요? 어느새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 대학 다닐 때 시위도 하고 또 부당한 일을 보면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고 뭐 달려나가서 함께 네, 이렇게 네.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네. 뭐 친구하고 헤어져 싸울 때도요. 사실은 이제는 뭐 그 사람 모른 척하면 되니까 이렇게 무관심해져도 되는 건지 걱정도 되거든요. 네. 요즘 젊은 세대도 그 타인의 일에서 상관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독사 많잖아요. 네. 예전에 살던 아파트 옆집에 한동안 부부싸움이 많이 났었어요. 네네. 결국은 이제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자식들도 엄마한테 다 가버렸는데 그 넓은 아파트에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가구며 짐들 다 빠지고 아저씨 짐이랑 아저씨만 남은 거예요. 완전 썰렁하게. 근데 이제 한동안 아저씨 혼자 그 집에서 사셨는데 결국 술 많이 드시고 자살을 하셨어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진짜. 네. 근데 이 사망 사실은 이제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됐는데 네. 가족들이 온 게 아니라 그 경찰들이 와서 그 시체를 운반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네요. 맞아요. 네. 현대 사회가 자살이나 이혼 등이 참 많잖아요. 네네. 그만큼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네네.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라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그래서 좀 이렇게 씁쓸하더라고요. 네, 좀 사실 남이 아플 때 같이 네, 네. 아프고 네. 고민할 때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마음이 서로 연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네.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로라만큼은 사실 우리와 달리 좀 슬퍼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네. 다음 발침을 읽어보겠습니다. 파티 끝나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로라의 기분 어땠을까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바구진을 가져오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자. 그 집 아이들은 무척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않니? 그리고 틀림없이 이웃 사람들도 몰려들어 법석일 텐데
그럴 땐 음식을 가져다 준다면 아주 안성맞춤이겠지, 노라? 하지만 엄마,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한 번 느낀 것이지만 그녀는 자기 혼자만 의견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티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주다니 그들이 과연 고마워할까? 나는 지금부터 언덕을 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로라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쩐지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무엇 때문일까? 그녀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도 그녀의 몸에는 사람들이 해준 키스, 떠들어대는 목소리, 스푼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발에 밟힌 풀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녀는 검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말 멋진 파티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네, 참 너무들 하시네요. 실컷 놀고 풍악을 울리고 또 재밌게 놀다가 또 남은 음식을 선심 쓰듯이 지금 갖다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감정이 입되네요. 좀 화도 나는데 남은 음식 갖다 주는 게 이거 지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노라 엄마가 좀 이렇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네. 예. 좀 이선을 부릴 만도 한데 너무 수가 이렇게 얕은 것 같지 않아요? 네, 1900년대 네. 소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인물이 이렇게 평면적이에요. 이럴 때는 좀 영악할 필요가 있는데. 네, 마음 맞아요. 들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들키고 하죠. 예, 지금. 예. 맞아요. 그 동화에 나오는 파찌 엄마 같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좀 순진하게 속을 다 보이는 거니까 차라리 괜찮죠. 근데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구제불능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그렇죠. 예, 반면 로라는 민감해요. 네. 이런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딸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런 인물이구나. 전혀 생각이 없는 좀 약간 그런 캐릭터인데요. 동네 사람들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지만 자기 딸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네. 있잖아요. 네.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금세 마음이 바뀌는 로라의 변화도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금방 학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싫어해놓고 네네. 이제 파티가 끝나는 이제 자기 느낌을 너무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렇죠. 예, 사람이 죽은 게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진심이 음.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저도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딱 작년 이맘때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네. 네. 그때 이제 엄마를 간호하려고 친정집에 가면 엄마의 죽음이 이제 임박한 게 느껴지니까 너무 슬프죠. 네, 슬프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 돌보고 있으면 제 그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네, 좀 맞아요. 사는 게 그러네요. 그래요. 네. 사람 마음이 정말 잘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파티의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감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노라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본심이죠. 예, 그게. 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네. 작년에 이렇게 미 서부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이렇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밀린 일들이 많았겠죠. 네. 네.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때 여행에서 즐거웠던 거, 행복했던 그 잔상으로 그 네, 힘든 남아있었겠네. 것들을 네네. 또 이겨낼 수 근데 있었어요. 사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랬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장례식에서 죽은 마차꾼의 얼굴을 본 로라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읽어볼게요. 로라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곳에는 젊은 남자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승을 떠나 너무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어 그를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번 다시 깨지 않을 꿈을, 머리를 베개에 깊이 파묻은 채 눈을 감고서. 그를 깨워서는 안 된다. 그의 눈은 감겨져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꿈의 세계를 거닐고 있다. 가든 파티나 음식 바구니, 레이스 달린 옷 따위는 지금 그에게 아무 상관도 없다. 그는 이런 모습들과 작별하고 아주 먼 세상에 가 있는 것이다.
이 산에야말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사람들이 왁자하게 웃고 있는 동안,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골목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행복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좋아. 잠든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나왔다. 이런 모자를 쓰고 와서 미안해요. 로라는 그렇게 말한 후 혼자서 그 집을 빠져나왔다. 골목 모퉁이에서 로리를 만났다. 로라는 흐느꼈다. 노라야, 울고 있잖아. 무서워서 그런 거야? 아니, 다만 이상할 뿐이야. 그렇지만 오빠,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오빠는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았던 것이다. 그래, 인생이란 그런 것 아니겠니? 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니? 네. 어떤 거라는 건가요? 불공평한 것이 당연하다는 건가요?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생각하기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네. 가든 파티를 하는 시점에서 보면 네. 그 언덕 아래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노라의 눈에 비친 건 좀 달랐던 것 네,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 네, 보이네요. 네, 네. 마차꾼의 모습이 너무 평화롭잖아요. 네. 그 살아있을 때는 그 순간만 봐서 언덕 아래 사람들이 좀 불행했지만 네네. 이제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로라가 지금 파티 모자를 쓰고 와서 굉장히 미안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상관없이 이제 그럴 필요도 없이 그는 지금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잖아요. 네. 이제 생애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그가 행복하다는 건가요? 그럼? 고생은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천국에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네. 네. 인생만 보면 불행했지만 인생 위에 삶이 있어서 그 후를 본다면 천국인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았는데 이렇게 죽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을 봤어요. 천국에 갔다는 예, 거죠. 예, 예. 네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체를 보면 평안한 곳으로 간 거니까 네. 행복한 거죠. 그렇죠. 인생 너머를 생각하면 똑같다는 건데 이 음, 작가는 시간 개념을 달리해서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마차꾼은 파티가 전혀 부럽지 않죠. 이제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인생 80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그렇죠. 네. 불공평한 것이 네, 많아 네. 보이죠. 사실 시간이란 한계에 갇혀서 그렇지 음, 소설에서 꿈의 세계를 거닌다고 하고 네네.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천국까지 생각을 네, 하니까 네, 그렇죠. 네. 네네. 세상이란 상관없이 행복해, 이대로 좋아라고 하는 걸 보면 다음 생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결과적으로는 네. 굉장히 평안해졌네요. 네. 네, 사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삶을 더 깊이 사색할 수 있고 배울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빠는 그런 의미로 로라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 아닐까요? 네. 인생 전체를 네, 또 네. 그 영혼 이후까지 봤네요. 네. 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니? 그렇게 음. 보셨네요. 너무 많은 의미가 사실 들어있어요. 네. 읽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인생이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예. 예측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죠. 우리에게 네, 참 많더라고요. 네네. 예, 노라는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 거고 네. 또 이렇게 그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금강하구 지역이거든요. 금강 쪽에 예, 사셨네. 예, 예. 제 고향이에요. 네. 근데 그곳에는 이렇게 등대도 있었고요. 참 이렇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주변이. 네.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 참 많이 와서 낚시도 하고요. 그 뱃놀이도 좋은 데 사시네요. 네, 뱃놀이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네. 어느 날 이렇게 친구 언니가 바위에서 이렇게 발이 미끄러져서 아주 꽃다운 나이에
허무하게 죽는 걸 보았어요. 그래요. 정말 그 누구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음.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봤었어요. 네, 예상치 못한 예, 일이 예, 많이 예. 일어나네요. 네, 네. 맞아요. 그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논리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불평등하다는 것을 살면서 계속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네. 소녀적인 환상이 깨지는 거죠. 그 도덕책에 나오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음. 그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을 찾아갔을 때 네. 그 의사랑 레지던트들이 와서 머리를 열어서 뇌수술을 해보자고 권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수술 도중 사망할 수도 있다면서 어.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이모부가 다음날 병원으로 바로 찾아오셨어요. 네. 그 대학병원의 병원장이 그 이모부 지인이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내 처제다 아픈데 꼭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바로 그 10명도 넘는 의사진들이 와서 긴급으로 검사를 다 한 거예요. 태도가 돌변했네요. 네. 5일 만에 검사 결과가 바로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이제 외관상으로 보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실험을 해보고 싶은 그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살이 쫙 그랬구나. 빠지셔서.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뇌수술을 이제 해보자고 권했던 거죠. 근데 이모부가 이제 개입되면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전 실제로 경험했어요. 좀 얄팍하네요. 네. 사람들이 참 본심이 드러난 것 같네요. 네, 우리 모두가 이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또 로라처럼 우리도 이제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네. 네, 씁쓸합니다 좀. 네. 네. 이 일을 통해서 로라가 정말 성숙해질 것 같아요. 네. 인생이 평등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슬픔보다 자기가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네. 없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네. 것도 알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과를 이번에 했으니까요. 많은 성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이제 로라가 많은 성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은 마포의 속풀이 독서팀 작가 캐서린 맨스필드의 가든 파티 읽고 있습니다. 이제 2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길.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북적북적 북클럽의 2부 코너. 책을 읽고 정말 그냥 못 넘어가서 내가 한번 속 시원하게 책의 2부를 써보겠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내가 2부를 쓴다면 어떻게 이어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2부 코너입니다.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 코너인데요. 가든 파티, 새로운 결말을 좀 쓰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아쉬운 점도 좀 많았거든요. 네. 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네, 어떠셨어요? 로라의 갈등이 무엇보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아직 그 자기 욕심은 버리지 못한 상태로 음. 상가집에 가면서 이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이 공감이 됐어요. 아, 그랬군요. 네, 저도 그런 갈등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인간의 내면이 정말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네, 되네요. 우리를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선숙 씨는 어땠어요? 그 노라 어머니 이기심 속에서 네네. 나의 이기심이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아, 비슷했다. 네. 우리가 로라 엄마 좀 많이 욕했는데 솔직한 고백하시네요. 이렇게 멋진 파트를 통해서 네네. 자기의 딸들의 좀 빛나게 하고 싶은 네, 그 마음, 자랑하고 싶은 그 속이 그것이 내 속에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어느 카페에서 올린 글인데 네네. 그 요즘 서울 일부 그 고급 아파트에서 빌라에 사는 사람을 빌라거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을 임대거지라고 부르고, 심지어 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자식들을 단속하고, 또 이렇게 반을 따로 편성해달라는 학부모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가든 파티의 내용 1900년대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고 정말 있네요. 이렇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2부 끄적끄적 다시 쓰는 엔딩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멋진 엔딩을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지혜 씨 먼저 써볼까요? 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상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차꾼이 죽은 이후의 삶은 행복했을 거라고 결말을 지었는데 네네. 저는 살아 있을 때도 행복했던 걸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맞아요. 예, 예. 마차꾼도 사실 행복한 시간을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로라는 이걸 만약에 살아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어려서 마음이 쉽게 변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마차꾼의 죽음을 계기로 사회 문제에 관심도 가지고 또 가든 파티 대신에는 그 언덕 아래 대신에, 사람들과 함께 네네. 그 마을 파티하면 좋겠어요. 예. 가든 파티 대신에 마을 파티 파티. 하겠다. 네. 예, 예. 단순히 이제 외모만 아니라 네네. 마음도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네.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이 일로 많이 성숙했네요. 네, 맞아요. 함께하는 마을 축제가 열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멋진 모자와 드레스를 벗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 노라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변했네요. 들었어요. 네네. 그 온실 안에서 여리게 살던 삶에서 벗어나 그 이웃의 아픔과 또 고통을 또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많이 성숙했네요. 싶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돼서 좀 더 가까운 이웃이 되었을 것 같고 네네. 로라에겐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거네요. 네. 좀 많이 아파했지만 좋은 경험이네요. 네. 로라 엄마도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녀 교육 너무 심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속풀이 팀으로 가든지 북적북적으로 오시든지. 근데 견적이 좀 많이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로라가 바뀌는 걸 보면 엄마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이전의 삶을 좀 후회하고 의미 있는 활동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게 자기 성찰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든 파티 문화 좀 바뀌어서 놀고 먹고 춤추고 그런 거 말고 그렇죠. 사람들과 감동을 주는 마인드 교육 같은 거, 아. 또 이렇게 공감톡, 또 우리 지금 이거 속풀이 팀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우리 속풀이 톡으로 오면 더더욱 좋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로라네 집이 다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그럼 제목이 가든 파티가 아니라 마을 축제가 되겠네요. 아, 네, 좋은 제목입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소통이 되고 마음도 흐르는 파티가 열리면 좋겠어요. 네. 사실 로라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에 도취하듯이 그 무언가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요즘 그래요. TV나 게임, 뭐 SNS, 또 운동 그러다가 이제 나쁜 것에도 도취하기도 하고 네네.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도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음이 무뎌져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마음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슬퍼도 내가 안 슬프고 그렇게 자기 모습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로라가 이런 일생일대의 충격을 받으면서 많이 성숙했잖아요. 그래서 네.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추상집에 가기를 즐겨라는 이렇게 성경 규절이 있는데요. 네네.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이렇게 시간이 노라에게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노라에게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신선한 충격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북적북적 북클럽 로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로라가 성장한 만큼 오늘 우리도 많이 성장한 네, 것 같아요. 네. 좀 본심도 많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멋진 결말까지 내주셨어요. 마을 파티로. 네, 네. 아주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도 각별하실 것 같은데요. 선숙 씨부터.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고맙고요. 네네. 우리 어른들이 오염되어서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데 네. 좀 마음을 둔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그렇죠. 마음에. 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관리해야 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네. 생각하셨어요. 마음 네네. 관리 들어갑니다. 네. 우리 지혜 씨도 부탁드려요. 네. 저는 그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망가뜨리지 말아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됐어요. 이 소설을 계기로 사명까지. 네. 로라가 그 가든 파티 그만두려 하는데 엄마의 몇 마디 말로
마음의 방향 확 틀어버리잖아요. 아, 정말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데 어른들이 네네. 그 몇 마디 말로 금세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게 있어서 네. 저는 부모로서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지가 영향력이 아. 굉장히 큰 것 같고 네네. 그 아이들 대할 때 엄마로서 자부심 가지고 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 소설이 많은 교훈이 됐네요. 네. 두 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더 좋은 책으로 또 한 번 만나 뵙겠습니다. 네. 나와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고입니다. 폴란드 소설가죠. 헨리크 시엔키비치의 등대지기입니다. 70평생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한 노인. 시칸비스키 노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실했으나 온갖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지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주에 읽고 뵙겠습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북적북적 북클럽. 흐느끼는 로라에게 오빠 로리는 말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겠니? 아주 긴 여운을 남기는 마지막 대사였는데요. 인생에서 그 많던 고생을 끝내고 이제는 평안한 꿈길을 걷는 마차꾼 남자처럼 인생이란 이상해 보여도 결국은 모든 것이 그대로 좋은 상태로 기적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그런 게 인생 아닐까요? 함께 읽으면 보여요.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